안녕하십니까, 방랑자입니다. 지금 현재 3시 15분 정도 되었네요. 그래서 지금 하늘에는 구름이 꽉 끼어가지고 햇볕이 안 보이고 있습니다. 안 보이고 있는데도 지금 현재 이제 개발 피어 필름 같은 경우에는 94와트 파 제곱미터, 기존 피어 필름 같은 경우는 103와트 102와트 파 제곱미터, 103 뭐 104까지 올라갔다가 이렇게 요쪽에 이제 문제가 있는 거 조금 이래 변동이 좀 폭이 크고, 요거는 거의 안정적으로 여러 대가 있는데 요쪽은 센서가 좀 고장 났는가. 보면은 평상시 같은 경우는 항상 이제 개발 피어 필름이 계속 일사량이 높게 나왔었습니다. 일사량이 높게 나왔는데 지금 이제 현대는 낮게 나오고, 지열은 항상 계속 이제 요쪽 기존 피어 필름 13 피어 필름 쪽이 항상 온도가 지열이 좀 높게 나왔었는데 온도는 똑같이 나오고 습도는 이제 또 요쪽가 조금 높고 그렇게 나오는데, 지금 똑같은 이제 피어 필름 개발 피어 필름도 그렇고 맑은 상태, 맑은 필름인데 근데 이제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뭐 수확량 차이가 그렇게 차이가 없었는데 첫 해에는 기존 일산 피어 필름보다 개발 피어 필름이 꾸준하게 수확량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도 또 한번 이렇게 지금 어떻게 될까 지켜보고 있는데, 그래서 자꾸 이렇게 자연수정이 이런 거 같은 자연수정이 걸리는 거 같고, 물이 들어가니까는 이제 또 자연수정 되는 게 과가 또 비대가 되고 이래가지고 지금 오늘 이제 앞쪽에 열이 이제 물을 땡긴 했습니다. 오늘 날씨가 흐린데도 지금 여 같은 경우는 뭐 차가도 대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술이 좀 뽑아 올려야 되겠어서, 그래서 흐린데도 물이 들어갔습니다. 참외가 차가가 대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자연 수정이 이렇게 걸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물이 들어가니까 이제 같이 비대가 돼 버립니다. 그래서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뭐 아주 정상적으로 이렇게 비대가 되는데, 그래도 아무래도 이게 이제 벌이 수정했거나 아니면 사람이 수정을 했거나 그거하고는 또 차이가 나지.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전부 따서 버리고 있는데,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뭐 그진 정상적으로 비대가 되는 것도 있는데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뭐 그진 약간 좀 빼딱한데, 그래도 이제 저거 한 포기에 2개씩만 착가시켜 놓고 나머지를 좀 따서 버려야 이제 다음 착가를 또 내가 원하는 만큼 할 수가 있고, 이렇게 수정이 다 걸렸습니다. 그래서 이게 딴에 뿌리는 게 일입니다. 이게 이제 이런 거 같은 경우도 수정이 걸렸죠. 수정이 되었습니다. 자연 수정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요것도 자연 수정이 됐는 건데 밑에가 빨리지야. 그래서 이제 이런 걸 따버리고 있고, 그러고 이제 요게 이제 함몰가가 발생되는 게 이제 그 원인이 제가 이거를 몇 가지 실험을 하면서 이제 10년 전에 한 10년 전쯤으로 기억을 하는데, 그때에 이제 함몰가 발생 원인이 찌개벌레 피해가 아니다 라는 걸 이제 한 10여 년 전에 제가 이제 이거를 아주 강력하게 주장을 했었지요. 그래서 함몰가 발생이 이제
깍지벌레 뭐 찌개벌레 피해다 하는 게 그게 이제 성주 참외 재배 기술 책자에서도 그 부분이 이제 그 찌개벌레 피해다는 거를 이제 뺀 그게 이제 제가 이제 그걸 아주 강력하게 주장을 했고 그거를 실제적으로 내가 증명해 보이겠다라고 해가지고 기술센터하고 이렇게 이제 실험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5 넉동을 실험을 하면서 한 동은 함몰가가 많이 발생하도록 관리를 하고 그 다음에 그 다음 동은 조금 적게 함몰가가 발생하도록 하고 이제 2동은 거의 함몰가가 발생을 하지 않도록 관리를 한번 해보겠다 해가지고 기술센터하고 같이 실험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에 어떻게 저걸 했는가 하면은 꽃이 이렇게 활짝 피는 거를 벌이 앉았다가 떠나는 걸 보고 여기에다가 이제 빨간 끈으로 표시를 해갖고 그거를 이제 날짜를 전부 다 표기를 했어야 되는데 끈으로 하다 보니까 날짜를 표기를 못 했는데 한 개만 제가 표기를 해놨었습니다. 한 개를 표기를 해놨는데 이렇게 이제 벌이 수정을 하고 요 상태에서 착화가 많이 돼가지고 있으니까는 이게 이제 더 이상 비대가 안 되고 요렇게 멈춰 있는 게 약 40일을 요 상태로 그대로 멈춰 있는 것을 확인을 했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고가 같은 경우에는 40일이 지나니까는 이렇게 누렇게 가면서 빠지는 현상이 일어났고 그 다음에 이제 새파랗게 저렇게 멈춰 있는 과를 요지로 살짝 건드니까는 잘 익은 수박 같은 경우 칼을 갖다 대면은 딱 짜글러지지야. 그래서 그만큼 요게 경화가 돼가 있다가 그냥 일반적으로 정상적인 거는 이렇게 참외에 이렇게 끓여도 그냥 이렇게 스크래치 정도만 나는데 그거 같은 경우는 그냥 여기에 순에 돼 갖고 이게만 있어도 요 돼 있는 부분이 상처가 생각보다 상당히 크게 나면서 과가 비대가 되면서 그 상처가 아문 흔적이 이제 그 함몰이 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를 제가 보고 그래서 그게 이제 해충 피해가 아니다 가면서 그거를 이제 좀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면은 함몰가가 많이 발생하는 농가는 어떤 농가에서 가장 함몰가가 많이 발생하고 어떤 농가에서 함몰가를 발생하지를 않느냐 그거를 제가 조사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걸 조사를 했을 때에 함몰가가 발생하지 않는 농가는 요거 아시참에 처음에 한두 개씩만 딱 수정을 시켜 놔놓고 그 뒤에 그냥 벌 투입으로 벌만 넣었다 뺐다 하면서 착가량을 조절을 하면서 비분 관리를 잘 해가지고 세력 유지를 잘 했는 농가는 함몰가가 발생을 하지 않았고요. 그 다음에 함몰가가 많이 발생하는 농가는 어떤 농가인고 가봤더니 사람이 계속 수정을 하면서 벌도 넣어가지고 계속 수정을 하다 보니까는 착가량이 많아가지고 세력이 많이 딸리거나 그럴 때에 요 가비대가 되지 않고 멈춰 있다가 이제 수확을 시작하면서부터 짐을 부르니까는 이제 요게 가비대가 되기 시작하면서 그런 가들이 멈춰 있던 시간이 일정 시간 이상 멈춰 있다가 과비대가 되는 열매가 함몰가로 가더라는 거지야. 그래서 이제 그걸 실험을 하고도 이제 카메라까지 설치를 해놔놓고 이렇게 했는데 함몰가 되는 게 이게 해충 피해가 아니다 보니까는 카메라에 어떻게 이제 촬영되는 게 없겠지. 그렇다 보니까는 이거를 사람이 직접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게 이제 뭐라고 단정 짓기가 어렵다 이렇게 해가지고 더 이상 나 같은 경우도 이제
내가 손해를 봐가면서 어차피 함몰가가 많이 발생하면은 그만큼 저한테는 경제적 손실이 오니까는 더 이상 이제 실험은 하지 않겠다. 이미 나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그렇게 관리를 하니까는 함몰가가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그걸로 그냥 실험도 끝냈는데, 그래서 이 함몰가 발생을 하지 않도록 하는 방법이 이제 적정한 착과가 돼가지고 이 수세 관리가 꾸준하게 됐을 때에 함몰가가 발생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고 이제 벌이 너무 과다 착과를 해가지고 세력이 딸리고 그 뒤에 이제 수정이 돼가지고 과가 비대가 안 되고 멈춰있던 시간이 길면은 길수록 그런 포장에는 함몰가 발생이 많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함몰가 같은 경우도 이 가가 벌이 수정시키 놨을 때에 참외가 다른 데에 착과가 많이 돼가 있고 양분이 그쪽으로 가다 보면 이게 비대가 안 되고 서가 멈춰 있는 시간이 최고 30일 이상까지 또 빠지지 않고 노랗게 빠지지 않고 요 상태로 그대로 멈춰 있다가 30일이 넘어가는 거는 이게 과가 빠져들어가는 거죠. 근데 이제 제가 그때에도 이제 실험을 하면서 제가 조금 아쉬웠던 점은 요게 며칠 서가 있다가 과가 비대되는 게 함몰가로 가는가, 그거는 이제 제가 해보지 못한 게 이제 조금 아쉽기는 한데, 그래도 어쨌든 함몰가는 이제 자연 수정된 상태에서 가가 비대가 되지 않고 서가 있다가 멈춰 있다가 그 시간이 일정 부분 지나면서 비대되는 것들은 다 함몰가가 나오더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걸 기술센터하고 실험하기 전에도 왜 그걸 그러면은 실험하게 됐는가 하면은 한 해에 이제 제 포장에 함몰가가 엄청나게 많이 발생을 했었습니다. 발생을 했는데 사람들이 전부 그게 이제 찌꺼벌레 피해다라고 그랬는데, 저는 생각이 좀 달랐지. 찌꺼벌레는 작물에 피해를 입히는 해충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은 그게 어떻게 해서 발생을 하느냐 보니까는 이제 착과량이 많아가지고 참외를 많이 따고 너무 많이 착과가 되다 보니까는 세력이 뚝 떨어지는 포장에 그게 많이 발생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게 이제 해충 피해가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그걸 각각 다르게 이제 착과량을 조절을 해보니까는 포장에 따라서 함몰가가 발생하는 양이 달라지는 걸 보고 이거는 이제 절대 해충 피해가 아닌 생리적인 장애다. 그래서 너무 착과가 많이 돼가지고 이게 과비대가 돼야 되는 시기에 과비대가 되지 못하고 이렇게 수정이 돼가지고 이제 수분이 되고 수정이 되어서 요 가가 비대하지 않고 멈춰있던 시간이 길어지면은 어느 정도 시간이 멈춰있던 시간이 일정 시간이 지나면은 그 가는 전부 함몰가로 간다는 것을 알게 됐고, 그걸 증명하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실험까지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그게 해충 피해가 아니라는 것을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10여 년 전만 해도 이제 제가 그런 얘기를 할 때는 거진 대부분 거의 성주군에서도 뭐 99%가 제 말을 그게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은 이제 제가 그때 얘기했던 그게 이제 맞다고 판단을 하시는 분들도 지금은 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적정 착과를 시키고 수세 관리를 안정적으로 유지를 했을 때에 함몰가는 발생하지 않는다. 요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벌을 넣어가지고 자연 수정이 걸리는 것 같으면은
또 너무 가다 착각되면 안 되니까는 아예 수정통을 놔버리든지 아니면은 아예 벌을 넣지 말고 그냥 사람이 인공수중으로 가든지. 근데 또 책장을 열고 뭐 쪽문을 열고 그 시기에는 또 그게 안 되지. 내가 벌이 없어도 또 주변에서 벌이 많이 돌아가지고 착각했는 포장, 벌들이 많이 활동했는 포장에는 가보면은 또 함몰가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외부에서 벌이 이제 내가 벌이 없어도 외부에서 벌이 많이 들어온다 싶으면은 그걸 이제 너무 가다 착각되지 않도록 사람이 수정하는 거를 이제 수정하지 않았을 때에 오히려 함몰가가 덜 발생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적정한 저가를 통해서 과다 착과가 되지 않도록 관리하면서 비분 관리를 했을 때에 함몰가는 끄짐 발생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관리하시는 게 함몰가 발생을 줄이고, 그 다음에 이제 내 포장의 수확량도 적당하게 어느 정도 늘리면서 그렇게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다, 이렇게 보시면은 맞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그 판단은 또 각자 또 우리 농업인 여러분들께서 알아서 판단하시고 관리하셔야 되겠지만은,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순이 이렇지만은 지금 착가로 돼가 있고, 지금 자꾸 자연 수정이 걸리는 게 요게 올게 처음으로 이걸 해봤더만은 생각보다 이제 제가 판단하기에는 이게 몸이 뒤구나, 이 품종 자체가. 그래서 좀 많이 좀 예전에 품질계 관리처럼 그렇게 하면은 맞지 않겠구나 판단을 하고 지금 물을 좀 낮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또 작년에 처음으로 재배 4병개를 이제 작년에 처음으로 이제 작년부터 재배를 했는데 미리넥하고 요거 저거 은하수하고 또 차이가 상당히 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같은 회사의 제품인 품종인데 똑같은 농우 품종인데도 미리네보다 은하수 이게 몸이 좀 더 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건 이제 몸이 디다고도 많이 표현들을 하시지. 그래서 좀 밭아도 좀 순이 그렇게 쭉쭉 덜 뻗어 나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지. 몸이 디다는 거는. 그래서 이제 올게 하면서 내가 또 이거를 처음 재배하고 이 특성을 제대로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하다 보니까는 또 이렇게 자연 수정되는 게 또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제 좀 뽑아 올리면서 순을 계속 밭아 올리면서 이렇게 이제 자연 수정되는 거를 저가해 나가면서 계속 또 착과를 시켜 나가면은 오히려 또 이게 뭐 수량 면에서는 또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연 수정도 이게 이제 벌 수정도 나중에 잘 될 것 같고, 그래서 일부 이제 지금 강창꿀도 지금 80m 5동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것도 이제 지금 계속 꾸준하게 이렇게 지켜보고 있는데, 또 다른 재배 농가의 얘기 듣는 거 하고 또 제가 실제 해보는 거 하고 또 관리 방법이 다르다 보니까는 또 좀 차이가 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 농사 방법에 맞춰 가지고 이거를 그 품종의 특성을 알고 이렇게 좀 대처를 하면은 어느 품종이든 뭐 큰 무리 없이 이게 소득을 좀 높일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는데, 하여튼 제일 중요한 거는 요거 이제 품종의 특성을 좀 빨리 파악을 하고 내가 거기에 맞는 이걸 재배 방법을 적용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겁 없이 이제
처음으로 이거를 실험 재배도 해보도 안 하고 완전히 이제 거짓 뭐 90% 이상을 이 품종으로 다 바꾸다 보니까는 또 작년하고 또 다른 그런 거를 또 느끼기도 합니다. 그래서 해마다 물론 또 이게 같은 품종이라 해도 해마다 이제 그 해의 날씨나 기온이나 일조량이나 뭐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또 차이가 나기도 하겠지만은 그래도 또 그 품종의 고유의 또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좀 잘 파악해 가지고 이렇게 관리를 하시는 게 이제 농가 조수익에 많은 도움이 되지 않겠나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하여튼 요 품종 같은 경우는 올게 이제 내가 이거 자연수정 이것 때문에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물을 땡겨내는 게 좀 늦었고, 그게 이제 좀 늦은 이유 중에 하나도 이거를 이제 이또 전부 또 자연수정이 다 걸리가 있는데 수정시키는 것처럼 두 개가 딱 걸리가 있네요.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이거를 좀 순을 캐어 가지고 한 70일을 캐어 가지고 2월 초에 수정하려고 이제 마음을 먹다 보니까는 너무 또 가뭄으로 가면 안 되니까는 영양생장과 생식생장을 꾸준하게 가져가기 위해서 물 관리를 그렇게 하다 보니까는 오히려 이제 요 품종 같은 경우는 일정 시간이 지나니까 너무 영양생장 쪽으로 가더라는 거지야.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자꾸 이게 식물도 종족 번식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자연적으로 자꾸 수정을 이렇게 걸어버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 짜잔한 것 같은 경우도 전부 이게 자연수정, 지금 요런 것 같은 경우는 자연수정 다 됐는 거지야. 요런 거는 전부 자연수정 다 됐는 겁니다. 요런 거 같은 경우는 이제 빠질 수도 있고 비대될 수도 있는데 혹시나 불안해서 그래도 이렇게 따버리고, 지금 여기도 보면은 요런 거 같은 경우는 자연수정이 된 겁니다. 이거 요런 거는, 요런 건 자연수정이 됐는 거고, 그래서 요런 거는 아직 뭐 좀 더 지켜봐야 되는데 자연수정이 됐는지 안 됐는지, 요런 거 자연수정이 다 걸렸지. 그래서 요런 거는 이제 미리 따버려야 되는데 지금 이제 계속 순을 밀어 올리면서 또 이렇게 자연수정 됐는 거라든가 이제 못 낳는 거를 계속 따버리면서 계속 이제 또 차가시켜 나가면서 그렇게 계속 수량을 늘려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전에 딸 때도 이제 그냥 요게 이제 수정이 됐나 안 됐나를 지켜보기 위해서 그냥 뒀는데 전부 수정이 됐지. 요런 거 같은 경우도 이제 수정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런 것까지 다 따버리려 그러면은 또 시간이 너무 걸리니까는, 요런 것까지 다 따버리려 그러면 시간이 너무 걸리니까는, 그래서 이제 큰 거 위주로만 쭉 빠르게 따나가면서 계속 이게 못 낳는 거를 저가하면서 또 차가를 시켜 나가는 그 방법을 선택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포장도 꾸준하게 이제 연속 착가해 나가는 모습을 영상에 한번 담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영상은 여기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